예, 4월 16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고 이게 증시 하락시킨 요인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다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걸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지만 이란이 고통스러워할 만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뉴스가 더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가 보조금 64억 달러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외신에서는 주요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원자재, 환율 관련주 올라가고 반도체주가 올라갔는데 이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오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하락했는데 다우보다 나스닥이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러셀 2000도 빠지고 그러니까 주요 성장주,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JP모건이 강보합이었고 나머지 다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5.6%나 빠지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이 2% 전후 빠졌잖아요. 그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다우지수도 오늘 덜 빠지긴 했지만 추세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4월 들어서 4월 5일에 0.8% 올라간 거 이외에는 모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이 4월 들어서 많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밀렸을 때 쉽게 매수가 가동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15일 정도 넘어가면 오늘 넘어간 미국에서 이제 세금 납부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시가 좀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 초반에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가지 뉴스에 어떤 부담을 가지면서 이제 밀린 건데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거는 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3%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문제가 없었는데 투자자들이 첫 번째로 좀 고민했던 건 소매 판매. 예,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7% 정도 나왔는데 지난달 게 상향됐거든요.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상향된 거에서 또 0.7%가 전월 대비 증가했으니까 소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빠진 거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초반에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4.65% 넘게 갔다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하락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초반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증시도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게 증시를 끌어내린 결정적인 재료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빠진 거냐? 유가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자체는 전이라고 별 차이 없이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미증시 하락했을 때 미증시가 출렁거리는 시점과 시간대를 비교해 보면 이제 10시, 12시 이때 국제유가가 한번 튕겨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12시 넘어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튕겼거든요. 미증시가 출렁거린 시간을 보면 10시 때 한번 쭉 밀리잖아요. 좀 정체되다가 회복도 또 보이다가 12시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빠진 건데 그럼 유가를 자극한 게 뭐냐. 이스라엘이 전면전은 유발하지 않겠지만 고통스러운 보복을 할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시장에서 해석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체면치레 수준의 어떤 보복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면치레 수준의 보복이 나오고 끝날 거고 이란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약속 대련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걸로 보이긴 하는데 투자자들은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어떤 충돌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매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건 이스라엘의 저 코멘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요 종목들 뉴스 보면 엔비디아 오늘 많이 빠지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고 다시 저점 매수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1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고 메타도 오늘 2% 빠지긴 했지만 광고가 잘 돌아가는 걸로 보여서 목표 주가 높인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2% 정도, 5% 이렇게 빠졌는데, 애플은 뭐 잠시 설명드릴 겁니다만, 이제 삼성의 점유율 1위 내줬다라는 보도, 테슬라는 인원 감축, 자동차가 안 팔리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밀렸죠. 뭐 종목들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 5.6% 빠졌는데 전 세계에서 인력을 10%한 1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줄인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구조조정 측면보다는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거네. 이렇게 평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지나서 구조조정으로 해석을 할지는 좀 봐야겠죠. 어쨌든 오늘 당장은 좀 밀렸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반대되는 건 삼성이 1위를 탈환했다라는 건데 애플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되는 거죠. 근데 삼성이 뭐 점유율은 탈환했는데 판매량이 또 늘어난 거라고 보기는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뉴스가 애플에는 부정적인 뉴스로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로 보여집니다. 자, 미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 삼성전자 보도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받는다. 64억 달러 정도 받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텔이 85억 달러, TSMC가 66억 달러, 삼성전자가 64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보면은 넘버 3인데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 인텔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투자하는데 8.5%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이 10.2%인데 삼성전자는 16% 보조금을 지급받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제로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어제 또 외국인들이 또 마침 순매도로 전환이 됐잖아요. 한 달 만에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된 뉴스 반응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오늘 1388원까지 올라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선긋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거보면 1390원 정도가 이제 저항이 돼야 되는 위치죠. 원래는 이게 옆으로 대각으로 선 긋는 거 말고 1350원 전후가 고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중요한 선은 깨져버렸고 그 대가로 증시는 하락하는 거고, 또 어저께 제가 마감 방송에서 설명드린 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환율이 맞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외국인 선물이 막 5만 계약 이상 쏟아져 나오면서 증시가 여기서 하락한 만큼 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좀 진정이 돼주는지, 이제 추가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면 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 오늘 환율의 동향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보면 국채금리가 4.6% 올랐는데, 이 금리라는 거는 특별하게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0.2%포인트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정도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4%에서 시장이 1차로 빠졌고 4.6%가 되면 대략적으로 2650에서 2660 정도가 돼요. 이 정도인데 일단 지수가 오후장에서 이 이상으로 복원이 되면서 마감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채금리 올라간 것만 반응하면 딱 저 정도면 되는데 다른 부담이 생기면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나 어저께 이제 자동차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미증시 때는 이란 이스라엘 긴장도가 살짝 부각이 되는데 우리 증시 돌아갈 때 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봐야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개월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매도냐, 어제 또 월요일이라서 위클리 만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다시 매수로 붙을 거냐. 그 삼성전자 또 8만원 밑에 깨네 만에 이런 뉴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수급 동향, 그 다음에 환율이 고점을 치고 코스닥이 저점을 치고 이런 구도가 오늘 시도가 될 거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제 코스닥이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을 깨고 이제 낙폭을 줄이는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뭐 낙폭을 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요일 저점을 깼다라는 게 사실은 더 안 좋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저점을 깨지 않고 뒷부분에서 밀어 올리는 그런 시도가 나와주는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꼬리 길게 달리거나 이제 양봉으로 마감한 하락 이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 플러스로 마감하는 구도가 나오는 게 되게 원래는 기술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사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지, 환율은 음봉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환율 음봉, 코스닥 양봉, 요 구도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회복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되냐면, 원자재 환율 관련된 종목,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 관련주를 막 올라가는데 대형주들은 못 올라가는 이런 구도가 되면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의미고, 대형 수출주, 그래도 전차 군단이 플러스를 내주면 이게 좀 바닥 신호도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성주 쪽으로 테마성 종목이 반응하느냐, 이제 대형주들이 그래도 이제 오후장 들어서 반응이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증시가 이제 관련된 재료 다 반영된 거야. 아니야, 아직 멀어서,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라 이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환율이 불안해서 2000년 이후에 환율이 2% 이상, 월간 2% 이상 올라가는 사례를 봤거든요. 지금 이번 달에 현재 2.7% 올라간 건데, 근데 이게 환율이 너무 2% 이상 올라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작년도 이후에.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보면 다음 달에는 환율이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 거 반, 빠진 거 반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는 환율이 아무래도 2% 올라가면 좀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뭐 하락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다음 달 보면 또 반반 정도 비율이 돼요. 예, 그래 조금 내려간 횟수가 조금 더 많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달은 가늠하기는 쉽진 않다. 예, 그래서 이제 환율이 어쨌든 코스피를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다음 달에도 발목을 잡을지 여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좀 가늠하기 애매하다. 더 환율에 대한 이제 패턴에 따른 어떤 코스피의 어떤 규칙성, 이런 것들은 이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3.1% 이상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거의 무조건 빠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했고, 그 다음 달에는 그런 비율 감안해 보면 이제 플러스 마감 회복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한데, 뭐 그거는 조금 패턴으로 보기에는 애매해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한 건 좀 다른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오후 방송에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